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하다가 역대 가장 강한 규제로 평가를 받고 있는 9.13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열기를 다소시켰습니다. 이후 투기 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 후속 대책이 이어졌고요.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가 그리고 로또 아파트 논란도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수도권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죠. 지난 2018년 부동산 시장 한 해를 뒤돌아보고요. 또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질문이라든지 의견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있습니다. 예스로 접속하신 분들은 무료로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예스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부동산 시장 2019년도에 바뀌는 것이 좀 있습니다. 세제도 조금 바뀌고요. 그리고 제도도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바뀌는 것들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손해를 보시지 않는다는 점 참고 말씀드리면서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연결 됐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지난 2018년 부동산 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는 지난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네, 가격적 측면에서 볼 때는 상저하고라고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상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안정화되는 듯 했는데, 6.13 선거 이후에 전반적으로 서울 시내가 가격이 올랐어요. 예. 예, 한마디로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한 태운 꼴로 예. 시장을 안정화하려다가 오히려 가격이 더 불이 붙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잡히려는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것이 결국에 이제 6.13 선거 이후인데요. 결국 부동산 시장의 초과 누수를 규제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가격을 더 부추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에 이제 규제가 시장을 안정화시키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가격 측면에서 볼 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이루어지는 거를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수요가 늘거나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이 아니고 규제로 지금 시장을 꺾었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면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한 해 집값을 두고서 상고하저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9.13 대책 이전까지는 가격이 높다가 이제 좀 나아졌어요. 지금은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식은 분위기인데 상반기에 네. 그렇게까지 집값이 폭등했던 이유는 뭘로 꼽을 수 있을까요? 지난해 그 가격이 이제 오르고 했던 것은 연초에는 사실 그 안정화로 가더도 했거든요. 예. 지난해 초에 이제 1월 1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되면서 2월 20일 날 안전진단 강화 대책을 내놨어요, 정부가. 예. 그래서 강남 지역의 재건축 시장이 이제 안정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2017년도 파리 대책으로 작년도 4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된 지역이 이제 서울 전역과 투기적 투기 관리로 진행이 됐는데요. 예. 조정대상 구역 이상에서는 양도세 중과세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4월부터 양도세 중과세 되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어요. 그런데 사실 6.13 선거 이후에 그 박원순 시장이 이제 그 3선에 당선되면서 말 한마디가 용산구라든지 또는 여의도, 영등포 지역에 이제 일파만파가 됐던 거죠. 예. 서울역과 용산역 지하 사업이라든지 여의도를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렌즈 호텔처럼 그렇게 그 리조트로 개발하겠다는 것 때문에 주변 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이게 아마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그래서 마포, 용산 그 영등포 쪽에 가격이 오르니까 주변 지역이 덩달아 오르는 소위 말하는 갭매우기식 가격 상승이 저희 학교가 있는 용평구 같은 경우는 큰 개발 호재가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서 서울 시내가 그동안 1.5배, 2배씩 호가가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재작년 그 5월 9일날 취임한 이후에 집가 상승을 보면 작년 6월달 이후 7, 8, 9가 가장 많이 올랐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9.13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정부 규제가 계속 이어졌고요. 집값은 네. 어쨌든 떨어졌어요. 올해도 이런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 대책이 유효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이제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정부가 지난해 9월 13일 날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나 또는 이제 1주택 이상에 대해서 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규제했거든요. 예. 지금 전면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호가를 꺾게 하고 매물이 부족한 현상으로 거래 절벽까지도 가고 있는데, 우선 대출 규제는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주 직격탄입니다. 예. 주택이 5억, 10억씩 가는 거를 자기 자본으로 전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막아버리면 이제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런 현상은 아마도 정부가 규제를 계속 강화한 차원에서 볼 때는 완화하지 않는다면은 상당 기간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금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예.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과세되는데, 공시지가뿐 아니라 공시가격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서, 현재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가 많이 부과하게 되면, 역시 또 주택시장은, 오히려 가격 하락을 유도하지 않겠나. 그래서 금년도는 하반기까지는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은 가격은 약보합세 내지는 하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아까 교수님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은 정부 대책이 영구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체질을 바꿨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런 대책이 약간 좀 줄어들면은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지난해 8월 27일 8.17 대책을 내놨거든요. 예. 이제까지 규제하던 것을 이제 규제와 공급을 동시에 하겠다는 투트랙 작전을 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 날 이미 이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했고요. 12월 13일 날은 12월 19일 날은 정부가 이제 3기 신도시를 발표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규제는 규제대로 가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뒤따라서 이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공급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보관인데, 예. 이제 물론 이제 정부의 보관대로 시장이 계속 안정되면 좋은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적어도 공급이 5, 6년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유동 자금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불안하죠. 예. 네. 그러면 강남 쪽은 어떨까요? 이제 새해에는 계속해서 또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고요. 강남 부동산 불패 계속 될까요? 현재 신규 분양 시장에서도 고가주택이 9억 원인데요. 9억 원 넘는 경우는 대출을 좀 안 해주고 있거든요. 예. 무주택자도. 물론 주택이 있는 경우는 어렵지만은, 주택이 있는 경우는 이제 전출을 가거나 60대 이상 부모를 모시는 경우만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만은, 부모가 대출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주고 있어요. 강남 지역은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의 5억, 10억은 돈이 적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강남 지역의 일부 지역을 빼고는 강남 지역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예. 얼마 전에 재건축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5가구 중 1가구가 대출이 안 돼서 계약을 포기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돈이 있는 분들은 대출에 관계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겠지만, 역시 강남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전에는 억제책만 내놓으면서 공급 부족에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정부에 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정부는 주택 공급에도 힘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5, 6년 뒤에 이제 공급이 시작될 수 있다고 지금 주셨으니까 그 사이에 또 어떤 대책이 있을지 궁금한데, 정부가 어쨌든 이렇게 공급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주택 공급 차원에서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서울은 만성적 주택 공급 부족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뿐이 아니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 좋은데, 이제 늘리기 전에 교통을 먼저 뚫어놓고 늘렸으면 하는 게 맨날 아쉬움인데요. 예. 단기적으로 볼 때는 주택 공급 자체가 대기 수요로 눌러앉게 하기 때문에 재고주택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급되는 주택이 위치에 따라서 또 과열되거나 과열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 그런 걸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3기 신도시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면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아주 잘한 것 같아요.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역시 이제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반관은 아니지만은 가격을 부추겼다는 원인을 제공한 게 사실인데, 이번에 신도시를 국토부가 발표하면서 뒤따라서 서울시도 유휴부지나 짭지 땅을 이용해서 주택을 공급하거나,
또는 뭐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서 임대시설 공급하겠다고 하는 내용들. 그러면서 이제 업무용 빌딩도 뭐 주거용으로 개조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예. 이제 계획은 좋습니다만은 이제 실천이 중요하죠. 예.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없으면 역시 시장은 불안해지는데, 얼만큼 단기간에 또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시기에 공급이 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예. 어쨌든 정부가 주택 공급 차원으로 전환했다는 거 일부. 그런 매우 서민들께 볼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지자체장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2022년까지 공공주택 서울에 8만 호 공급하겠다는 계획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은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라든지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같은 곳인데 여기가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노른자 땅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인데요. 혹시 이런 계획이 향후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될까요? 이게 또 잘못하면은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 삼성동의 서울의료원 부지는 한강 옆에 있고, 또 동부사업소도 도로사업소도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이런 땅들은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분양을 하게 되면 일반 분양번호로 분양을 받은 사람은 바로 로또가 됩니다, 이게. 예. 그러다 보면 프리미엄이 붙고, 과열 경쟁이 되는데,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땅들은 오히려 영구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서민들도 강남에 살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분양하지 않으면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주변 지역의 집값보다는 워낙 싸게 분양할 텐데 받고 돌아서서 매매 차익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번에 서울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유효부지나 짜투리 땅 또는 이 고수부지 같은 위에다 건물 짓겠다는 건 전부 임대주택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삼성동이나 또는 동부도로사업소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질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다 그러면 서민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공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서울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은 좀 규제책을 좀 선호하고 있잖아요. 서울의 경우. 네, 서울시는 그렇게 이제 정책을 끌고 가고 있죠. 예. 근데 이런 가운데 다른 공간을 개발한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상충되면서 발생하는 갈등 같은 건 없을까요? 사실은 서울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서민층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을 원합니다. 예. 근데 이제 서울시가 600년 고도의 도시라는 것 때문에 문화를 보호하고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 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도시적 뉴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옳은 일인지 아니면은 헐고 새로 짓는 거가 옳은 일인지는 판단할 일이지만 일부 개선이 되지 않는 지역은 차라리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차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단지 이제 경관 사업이나 또는 지역을 보존하면서 보존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당연히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또 주택 공급이 늘어나거든요. 예. 병행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도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런 기준을 유지할까요? 아마도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는 동안은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환경단체도 그렇고 저희 전문가들도 보면은 서울시 주변 지역의 개발 제한구역 소위 그린벨트는 서울 시민의 허파거든요, 이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개발 제한구로서의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농지가 농지로서의 효용성을 잃어버리는 지역, 나무가 없는 지역, 이런 지역은 식수를 하지 않을 바에야 도시 용지로, 도시 토지로 이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도 아마 당분간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는 유지될 거로 보여집니다. 예. 자, 공시가격 얘기를 해보죠. 우리나라 최고의 부촌으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 세 채 중에 한 골로 지난해보다 많게는 50% 이상 뛴다는 분석도 일부 있던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다른 일반 주택의 공시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당연히 미칩니다. 예. 이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있는데요. 공시지가는 토지에 매기는 가격이고요.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에 동시에 매겨서 세금을 매기는 국세청 가격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단독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인데요. 공시지가는 전국의 필지에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해서 감정평가사가 연간 50만 필지를 평가해놓고 그 50만 개를 가지고 개인이 갖고 있는 필지의 전부 가격을 산정합니다. 예.
그 가격을 산정한 걸 우리는 공시지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격을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의 법적 성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예. 이게 올라가면 이제 세금이 많아지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건축비는 뭐 항상 감가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 한남동 지역이 그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앞으로 보유세뿐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난번에 여야가 합의해서 지난해 통과된 종합부동산세 인상뿐이 아니라 세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한국감정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한남동의 토지주택 112가구 중에서 가격 상승률 50%가 넘는 지역이 34.8%랍니다. 예. 그러니까 1.5배가 다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한남 지역에 오른 것뿐이 아니라 강남이나 다른 지역도 같이 다 덩달아 올랐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군요. 저희가 흔히 그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 거는요. 건축비가 오른 게 아니고 토지 가격이 오른 겁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공시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보유세뿐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상승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자, 이런 공시가격에 따른 영향을까지 짚어봤고요. 2019년 그러면 내 집 마련에 도전해 볼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 계실 텐데 하반기에 네. 지금 업계 분석에 따르면 한 30만 가구 정도 입주 물량 전국적으로 좀 쏟아진다고 하는데 이때 고려해 볼 만할까요? 새로 신규 분양 시장에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12월 11일 날 주택 공급하는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예. 조정대상 이상 구역이나 또는 뭐 청약과열지구에서는 75%를 우선 무주택자한테 공급을 해야 되고요. 예.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와 이제 1주택자 경쟁하게 돼서 무주택자의 그 내 집 마련 기회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무주택자라면은 이번 참에 그 유치가 좋은 지역에 청약을 노려볼 만하고요. 재거주택 시장,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나 이전 수요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가 대출 규제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선뜻 매수에 나서지 않아도 조금 기다려봐도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로또 청약, 이른바 로또 청약 지난해 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 청약하려고 많은 분들이 몰렸었는데 올해도 이런 것들이 계속될까요? 그건 뭐 어디 부동산 시장은 뭐 어디 언제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요. 예. 유동성 자금이 많은 데다가 위치가 좋은 지역, 향후에 집가가 상승한다면 뭐 그 지역은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서 로또가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정부가 금년 1월 1일부터 오늘부터네요. 지난해까지는 그 부장원가 공개가 12개 항목이었습니다. 예. 근데 오늘부터 62개 항목으로 늘어납니다. 예. 이 부장원가를 공개한다는 얘기는 높은 고분양가를 막겠다는 게 첫 번째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가 안정이나 주택 가격 안정인데요. 이렇게 이제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게 되면 기존 주택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한 기존 주택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으면 그 차익이 바로 로또가 되거든요. 예. 이래 되면은 뭐 청약 시장도 물론이고 재고주택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위치가 좋은 지역은 가격이 당연히 좋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도 가격은 당연히 높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을 없애려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수요를 분산하거나 그래도 아니면은 교통을 원활하게 만들면 좀 많이 희석되거든요. 예. 향후에도 상기 신도시뿐이 아니라 위치가 좋은 지역은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게 되면 로또 청약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청약 제도가 점점 더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이 되고요. 기존의 네. 주택을 가진 분들은 청약 문턱이 더 높아지게 될 텐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본격화됐고요. 종부세도 개편이 됐어요. 올해 바뀌는 세금 제도 중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뭐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강화됐다는 거. 예. 그리고 무주택자 입장으로는 청약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 네. 그다음에 기존 그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양도세 중과세가 그냥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무주택자에게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청약 제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대폭 바뀌었습니다. 예. 지난 그 12월 11일부터 시행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서 80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0% 청약 가점제로 공급이 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75%가 무주택자한테 우선 공급하게 돼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동안 그 분양권이나 그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았는데 이제 간주가 됩니다. 예. 그래서 주택으로 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혼부부 희망주택도 역시 7년 이내에 주택을 가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 주택으로 산정돼서 분양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것뿐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소득세법도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는 2천만 원 이하의 비과세가 1,000만 원 이하로 줄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30일로 축소됐는데 그렇죠, 네. 15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있는데요. 예. 네, 의미가 있는데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이제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잔금을 낸 이후에 잔금과 등기일로부터 빠른 날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돼서 고내에 이제 취득을 신고를 하거든요.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30일로 줄어듭니다.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는 이제 그 매매 차익을 노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택 시장에서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 시장을 판단하는데 좀 빨라졌죠. 예.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올해는 2020년 21대 총선을 한 해 앞두는 해이기도 하고요. 뭐 남북 관계도 있고 또 세계 경기도 지금 좋지 않아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텐데 올해 부동산 국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변수로 뭐를 꼽으시겠습니까? 대외적으로는 뭐 수출이 작년에 세계 6위로 많이 늘었다고는 합니다만은 미중 문제가 잘 해결돼야지 우리에게도 좋은데요. 예. 내수 경제 침체가 첫 번째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유동 자금이 산업 자금으로 안 가거든요, 지금. 예. 이게 가장 큰데요. 거기다가 이제 금년도에 20조 넘게 이제 보상 금액이 풀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어나는 유동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예.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뭐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만은 일단은 하여간 부동산 시장 규제가 계속될 거라는 거. 예. 대출 규제가 계속될 거라는 게 부동산 시장에선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미국이 금리를 한두 번 더 올리게 되면 우리도 따라 올리는 금리 인상 문제.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그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 변수가 있는데 가장 큰 변수가 아마도 뭐 대출 규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였습니다.